꿈꾸는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쓸까요? 도전 올림픽 뉴스메이커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 뉴스 호스텔이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국가공인인증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다. 무엇을 쓰나? 새로운 것을 쓰는 사람이에요. 뉴스라고 하죠. 현직 기자를 모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직 메달리스트를 모시고 그리고 취재도 해보고 직접 신문을 만들어보는 그런 직업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기자라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갑자기 달라지는 회의가 체험에 참가하는 예비 기자들의 열정만큼은 프로 못지 않다. 그동안 어떤 심정이 어땠나? 이 사이즈는 섭섭하단 말이야. 시작은 1박 2일의 기자 체험이지만 단순한 경험으로 끝날지 실제 자신의 직업이 될지는 그 누구도 쉽사리 장담할 수 없다. 또 다른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올림픽에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해프닝을 1박 2일의 기자 체험. 아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참가하기 전에는 제가 이런 거에 하면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오면서부터 이게 적합하고 재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죠. 여기 와서. 전에는 사실 기자 내가 하고는 싶은데 진짜 내가 사람 인터뷰하고 아이템을 찾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했는데 하고 나서 이게 참 재밌고 나랑 좀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꿈이 확실히 확고해진 것 같아요. 성적과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이 적성과 진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아이들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찾고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진로 교육.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가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 우리의 교육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진로교육 우수중학교인 충남여자중학교. 지금 진로 수업이 한창인 1학년 교실. 지어지면 그때는 좀 격렬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건데 수업의 주제는 이색 직업 탐색과 나의 꿈 이야기다. 앞에 왼쪽에 앉은 친구들이 모둠장을 할래? 아니면 희망자가 모둠장을 할까? 네, 1분 다 누가 할래요? 수업 방식은 모둠별 놀이. 나는 바리스타. 나는 건축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직업의 세계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곰다리, 네 다리, 곰다리, 네 다리, 세 다리. 흔히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직업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직업사전에 등록된 직종 만여 개. 지난 9년 동안 새로 생긴 직업만도 1,300개가 된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고작 20-30개 남짓이다. 흥미와 적성을 찾게 하는 진로교육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치를 적용해보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아이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가 된다. 적성, 옳지. 자, 따라합시다. 적성. 직업 카드를 손에 익숙하게. 직업을 알게 되는 만큼 아이들의 꿈도 다양해진다. 잘한다. 차이가 우리 있었다고 그랬지. 자, 좋아하는 거는 뭐라 하더라? 언젠가 나는 훌륭한 국제경찰이 될 것이다. 좀 꿈에 관한 강박감이 있었는데 진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것도 없어지고 좀 더 많은 직업을 알게 됐어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님에도 우리 교육의 현실은 성적과 입시가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좌우해왔다. 벼랑에선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진로교육이다. 진로교육은 기존 입시 위주, 진학상담의 한계를 넘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체험이다.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 시기가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우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해가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진로 의사결정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진로교육의 키워드가 진로 탐색이라면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핵심은 진로 디자인, 진로 준비와 계획이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진로 준비와 계획이 현실과 만나는 기준선은 무엇일까? 그 척도 중 하나가 롤모델이다. 닮고 싶은 롤모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꿈을 현실로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꿈을 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꿈의 종착점이랄지 이런 나침판이랄지 또는 등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또는 종착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롤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이나 또는 생활 습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그걸 닮아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기 진로를 준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꿈은 세계적인 화장품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언니가 있는 거라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함에 있어 롤 모델은 동기부여와 목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 롤모델은 2명인데요. 진로 교육에서 롤 모델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진로 계획, 인생의 설계가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냥 열정과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롤 모델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다 보면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날 수도 있고 롤 모델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코코 샤넬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제가 꿈이 화장품 연구원이니까 직접 그런데도 막 화장품 개발하는 그런 것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적성과 흥미를 찾고 하고 싶은 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낸다. 2009년 시작된 우리나라 진로 교육은 진로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 교사는 600시간 진로 진학 상담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교사로 학교에서 진로 진학 상담을 총괄한다.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로 교사들이 현실이길 바라는 꿈이다. 실용교육의 대명사 독일. 독일의 교육은 어떨까? 독일은 교육에 관해서는 각 연방주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입시 경쟁, 사교육, 등록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만 6세가 되면 기초학교인 그룬트슐레에 입학해 4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데 4학년 1학기에 내신 성적에 따라 인문계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 중급기술자와 공무원을 양성하는 레알슐레, 기능직 직업교육을 위한 하우프트슐레로 진학을 결정한다. 루이제 레알슐레는 실용교과를 가르치는 6, 7년제 중등학교다. 이곳에서 토비안 피버를 만났다. 김나지움을 졸업한 토비안은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아비투어를 하고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대신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사회 경험을 쌓고 있다. 그는 왜 대학에 가지 않고 사회 경험을 하는 걸까? Also ich bin mir einfach so in meinem beruflichen Wege bin ich mir einfach noch nicht sicher, was ich machen möchte. Und deswegen kam es mir halt sehr entgegen, dass ich so dieses FSJ bei der Sportjugend machen konnte, weil ich zum Beispiel immer viel Spaß dabei hatte, irgendwie mit Kindern zu arbeiten. Dementsprechend kam dann halt noch dazu, dass ich halt selber Sport mache und auch hier in gewisser Weise Sport betreibe, also auch mit den Kindern zusammen. Und es dient ja auch dazu, dass ich irgendwo Erfahrung sammle und entweder abwägen kann, ob das so mein Bereich ist, in dem ich später mal arbeiten möchte oder nicht. Und es hilft mir ja auch sehr viel für meine Zukunftsplanung.
독일에서는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30%는 대학 진학과 연결된 김나지움으로 70%는 직업 교육을 받는 레알슐레나 하우프트슐레로 진학한다. 김나지움을 졸업하고도 토비안처럼 대학을 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독일의 평균 대학 진학률은 35에서 40%, 80%가 넘는 우리나라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독일 학생들에게 대학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공동의 목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8세에서 13세)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발데. 발데는 토비안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또 다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사이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스포츠와 아이들을 좋아하는 토비안은 다행히 적성검사에서도 스포츠 분야의 직업이 어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발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보살피는 일을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Ja, an sich sind ja alles Erfahrungen, die ich sammle, sowohl positive als auch negative Erfahrungen. Und ich denke mal, dass es mir viel im weiteren Leben wird. Alleine, dass ich hier mit einer großen Altersspanne halt zusammenarbeite, so Kinder, die halt erst 8 Jahre alt sind, oder auch schon welche, die halt schon auf das Erwachsenenleben zugehen. Das wird mir auf jeden Fall in jeder Lage helfen später. 초등학교 4학년 때 진로를 정하긴 하지만 중간에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다. 김나지움을 거쳐 대학에 가든 실업계 중등교육을 받고 직업학교를 선택하든 독일 교육은 더디더라도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을 중시한다. 독일의 직업교육을 알아보기 위해 칼져버린 직업학교를 찾았다. 독일 직업교육의 특징은 아우스빌둥. 이는 직업학교의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의 실습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학교 전기기술 영역 2년차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 전기공학과 자동화 기술 수업을 듣고 직업훈련 계약을 맺은 기업에서 4일 동안 실무를 익힌다. 직업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무를 가르치는 교사도 현장 경험이 충분한 마이스터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Die haben, also wenn sie 3 Lehrjahre rum sind, dann arbeiten sie als Facharbeiter in ihren Firmen. Wir arbeiten mit den Firmen zusammen. Die erstellen ein Profil, was sollen die Schüler lernen in der Zeit. Und das wird mit den Lerninhalten dieser Schule wird das zusammen abgesprochen. 이 같은 독일 직업교육의 장점은 학생들 스스로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이중구조 기술인력 교육 시스템은 세계 30여 개국에서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이 세계적인 직업교육의 메카가 되기까지 기업의 역할도 컸다. 세계 최초 목조 세탁기를 발명한 독일의 대표 기업인 이 회사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의 직업교육은 전기직종과 금속 관련 분야, 상인직종까지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교육의 주안점은 실질적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에 어울리는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는 것. 독일 기업이 직업교육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매년 졸업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인력 확보에 대한 절실함은 해가 갈수록 더 클 수밖에 없다. Wenn wir das nicht machen würden, würden wir keine Facharbeiter haben. Weil viele unserer Auszubildenden bleiben nach der Ausbildung im Unternehmen und gehen ihrer Arbeit nach. Wenn wir diese Menschen nicht ausbilden würden, hätten wir keine Mitarbeiter, mal ganz einfach ausgedrückt. Darum ist es wichtig, dass so ein Unternehmen wie Miele, aber auch andere Unternehmen in Deutschland ihren Nachwuchs selber ausbilden und qualifizieren. 대패 가공 기술자 교육을 받고 있는 크리스티네. 그녀는 선생님의 권유로 김나지움 대신 직업학교를 택했다고 한다.
Wir haben ja so Wahlbereitungskurse gehabt, auch für weiterführende Schulen, was wir am besten machen könnten. Und ein Lehrer hat zu mir gesagt, es ist für Frauen gut, mal so in technischen Bereichen sich mal zu bewerben oder was zu machen, weil das sehr gefragt ist. Ja, und deswegen habe ich mal gedacht, gut, probiere ich das mal aus. 실업계 중등교육인 레알슐레와 하우프트 슐레를 마친 학생들은 3년간 아우스빌딩 이중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아우스빌딩을 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산업체에 지원해야 한다. 현장에서도 관련 분야 마이스터가 실무 위주로 교육한다. 기술 실습생 파스버넥사는 생산 라인 자동화 프로그램을 익히는 중이다. Also ich bin in der Woche 3 Tage im Betrieb, habe 7 Arbeitsstunden hier und bin 2 Tage in der Berufsschule. Es ist natürlich so, dass in der Berufsschule theoretische Inhalte vermittelt werden, die dann praktisch hier im Betrieb angewendet werden können. Okay. 파스버는 직업교육 3년을 마친 뒤 3년 동안 현장 실무 경험을 더 쌓아 마이스터가 될 계획이다.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가로서 창업을 할 수 있고 생산 현장에서는 책임자로 일하거나 직업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다. 독일 학생에게 대학과 직업학교는 차별이 아닌 차이일 뿐이다. 실제로 독일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나 3년제 응용대학을 졸업한 2년차 직장인의 연봉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처럼 학력이 아닌 경력을 인정하는 기업 마이스터를 우대하는 사회이기에 독일의 직업교육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었다. 경력을 중시하는 독일은 실업계가 70%,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은 인문계가 75%, 두 나라의 상반된 진학률은 결국 사회구조의 결과물인 셈이다. 세계적인 물류, 비즈니스, 금융의 중심 도시 싱가포르. 도시국가이자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경제, 사회, 복지 등 대부분이 정부 주도하에 움직이는 나라다. 교육 역시 공교육을 기본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관리하고 있다. 6년의 초등교육 후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데 중학교 졸업시험은 한국의 대학 입시 열기 못지않다고 한다. 중학교 졸업시험을 토대로 대학과 직결된 주니어 칼리지로 직업교육과 관련된 폴리테크닉이나 기술교육원으로 진학한다. 싱가포르 직업교육을 만나기 위해 샤텍 요리학교를 찾았다. 이 학교는 중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이 진학해 제빵, 요리, 호텔 서비스 등을 공부하는 사립기술교육원이다. 실습실에선 질과 제빵 교육이 한창.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 2차 교육과 이론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라 실제 현장에서처럼 훈련시키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들은 베테랑 전문가들로 지식과 경험을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한다. 수업은 먼저 하는 법을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데 실수가 보이면 바로 잡아주는 식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진행한다. I think that down here we don't make them as a trainee, we make them a future leader. So we focus that when times come, they should take over as a future master in the industry, so that they are easily absorbed to the industry. In terms of skill, knowledge, also, of course, the behavior of the students that count also. 싱가포르 ITE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전공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My dream is to open hopefully one day open a bakery shop or maybe a cafe with, then help support my family and everything. Yeah. Before that, I would like to work in a hotel, maybe gain experience, work under a good pastry chef, and then gain all the knowledge that I can before opening up my own cafe. Yeah. To make sure that they all are functioning
호텔 경영 교실에서는 호텔에서 주최하는 기업 회의, 컨벤션, 전시 관련 이론 수업이 진행 중이다. 호텔에서 계획하는 모든 과정, 즉 이벤트 매니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연애 오락 관련 이벤트에 관심이 많은 말리는 호텔 이벤트 진행 수업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They teach me on how to actually, like, for example, concerts that we actually go to. They teach us on how they actually plan the concert. So it's like in between, we get to know the process, the sequence, and the standards that how they actually do the event stuff from hotels or even like concerts wise. So it's quite interesting. 호텔 경영을 공부하기까지 말리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적성과 직업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In the hotel industry, we learn a certain things and meet outside people are different. You are able to take in the pressure and the job and stressful. You be a accountant in future, and you find yourself the lifestyle will change, and you find yourself you don't take a stress. You know, no, are you able to take a stress on the hotel industry? I find that being accountant really very stressed, but being in the hotel industry, as long as I enjoy, and then because nothing comes easy, definitely I have to put a lot of hard work. So as long as I put a lot of hard work. ITE에서 호텔 경영을 공부하기 전 말리는 2년간 회계학을 공부했고 은행과 금융 분야 공부도 마쳤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말리는 초등학교와 중학 시절 호텔 체험이 인상적이었고 외향적인 자신의 성격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호텔 경영으로 전향을 결심한 후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부모님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So far, all the while, once I take something, I always like complete. I make sure that I complete everything so that I actually can go on to the next interest. So I guess that is why they actually gave in to me at the end of the day, and I proved myself from all my educational path. So that's why we actually became supportive. But in the end, why I give in? Because you know, point against, and in future that you're not happy, you're forced her to go in the same as what I'm decided for her. So it's better for her to choose her own lifestyle and her own direction. They weren't happy. Rather than force her into their own, they like to come to be.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레스토랑. 이곳은 샤텍 요리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서빙은 물론 음식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이 직접 제공한다. 요리학교 2학년인 팅팅. So you can order the main course here. 팅팅은 이론 과정을 마치고 레스토랑에서 식음료 서비스 실무를 익히는 중이다. 요리학교 실습생들의 음식과 서비스, 레스토랑 분위기와 가격 등 손님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가끔 학생들을 위해 조언을 하기도 한다. I think the service is quite impeccable, but the food can be improved. Although we know that they are still amateurs at it, so we're giving them a chance to improve by giving them their feedback so that they'll do better. 7주 동안 진행되는 실습에서 팅팅은 2주차에 접어들었다는데 직접 손님을 상대한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다. We can meet a lot of people, and however the guests also can remember us, our face, our name, then they will come again, look for us like friends. So that is quite a nice experience during working here. Although it's very tired, but we are happy. 주방에서는 예비 요리사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인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1년 더 공부를 해야 졸업할 수 있다고 한다. 주요리, 디저트, 서빙까지 모두 학생들이 하지만 항상 곁에서 살피는 이가 있다. 그들은 학생들의 실습을 책임지는 트레이너들이다. I would like them to do all the things for 1 week. I will see and judge on all the student difference, on their difference level and strength ability they have. Then I will mix the strong one and the weak one together so they can guide them each other. They can help on each other.
싱가포르 IT에서도 독일의 직업학교와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교육 시스템을 중요시하고 있다. There are many hotels in Singapore, and you rightly pointed out that it's very difficult, for example, to coordinate. But throughout the years, we have built a very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different hotels, and we have been supporting the industry all this while. And I think we have established trust and understanding. And of course, I think many hotels do expect our students and know the kind of they can offer and bring an offer from Shatec to their hotels. And of course, contribute. 싱가포르는 상위 25%를 제외하고 중간 50%는 공대, IT 등 실용 전공을 폴리테크닉에서, 나머지는 IT에서 직업 교육을 받는다. 싱가포르과 입시 경쟁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직업 교육보다 대학 진학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자동차 명장을 양성하는 충남 논산의 연무대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는 독일의 기술 교육을 모델로 진로 교육 시행과 함께 첫 선을 보인 학교로 대학 진학이 아닌 졸업 후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술 명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이 기능장의 꿈도 있고 명장이 돼서 저의 기술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첫 졸업생을 배출한 마이스터고의 평균 취업률은 92%. 사회적 시선에 굴하지 않는 학생들의 선택이 진로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아이들이 꿈이 명장이다 보니까 실습부터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연무대 마이스터 고교를 출발한 차량이 호서대학교에서 멈춰섰다. 명장을 꿈꾸는 학생들이 이 대학을 찾은 건 진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다. 연무대 기계공고를 포함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는 모두 28곳. 전기, 항만, 물류 등 마이스터의 분야도 각기 다르다. 연무대 기계공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 마이스터 고교다. 미국 대회에 참가해 국외 유수 대학과 경쟁하는 자동차 자작 동아리 챌린저는 연무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눈귀를 번쩍 뜨게 만들었다.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한 호서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체험은 학생들에게 명장의 꿈을 환기시켜 주었다. 이런 거 막 기계 만지고 뭐 부품 만드는 거요, 이런 거 있어야 저희한테도 도움 많이 되니까 이런 거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폭넓은 그런 직업 세계를 좀 확인을 해보고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런 여러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무대 기계공고 학생들의 체험 장소는 충남 계룡산. 부장님 여기 계십니다. 학생들은 박주혁 자동차 분야 명장들과 함께 계룡산을 무대로 특별한 체험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마이스터고 멘토 멘티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등반하러 왔습니다. 명장과 명장을 꿈꾸는 학생들과의 인연은 충남 명장지회에 전문 직업인 초청 특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멘토 멘티 협약을 맺으면서 관계가 더 깊어졌다. 명장님 한 분 특강을 요청하기도 저희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1대3 정도 멘토 명장님 한 분에 멘티들 3명 정도는 돼야 좀 그래도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34명쯤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오셨는데 34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학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이미 명장들이 걸어온 길. 명장들은 학생들이 어떤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고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연아라든지 박지성이라든지 부럽지? 저 박태환이도 그렇고 그 사람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해 요새.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산을 올라가면서 선생님과 같이 올라가서 너무 좋고 다음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장들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학생들의 가슴에 파고든다. 같이 올라가면서 명장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1대1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애들이랑 같이 단체로 물어보고 하니까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려웠던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게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쪽에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좀 이 친구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명장의 꿈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아이들의 꿈이 현실로 가는 길. 그 길에 최상의 조력자가 될 수도 최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존재는 바로 부모다. 조금만 오래 더 사시면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을 진로 교육이 성공 가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결혼 및 동거 강화 전문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저출산 고령화이고 결혼을 안 하고 1인 가구가 35% 이상 증가하니까 학부모 진로 교육은 자녀와 소통하는 법, 진로와 직업 세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교육을 이해하고 자녀 교육법을 익혀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잔소리나 이런 거를 잘 몰랐다가 동영상이나 이런 직접 그 유인물을 참고를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잔소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힘들게 다가왔는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소통하는 방법도 부모가 아이한테 무조건 부모의 강요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했는데 교육을 받고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가르쳐도 부모님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 진로 결정할 때는 부모님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부모님들이 함께 진로 교육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고요. 물론 부모님들 쪽에서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 늦은 밤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캠프가 열렸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그 학생과 학부모가 소통하는 또는 공감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것이고,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학부모에게 절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녀와의 대화다. 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마음이 열리면 열릴수록 자녀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간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흥미, 소질, 적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또는 이걸 자기 스스로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를 찾아가고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컨설팅 그룹을 만들어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캠프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 계획을 발표했다.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전공, 컨설팅학을 부전공으로 하여 경영 컨설팅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또 건축과 관련된 학과를 가서 공모로 일하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늘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 불효자였지만 앞으로는 더더욱더 열심히 꿈을 이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강요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녀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녀에게 알맞는 그런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자녀의 어떤 성공에 또는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망찬 너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너를 지켜보마. 그럼에도 엄마는 엄마의 잣대로 내가 조금만 어긋날 듯하면 널 다그치고 질틱도 하며, 또 세 번째는 방 정리를 잘한다. 또 네 번째는 자기 일을 스스로 잘한다. 또 가족을 잘 챙긴다. 진짜 착한 아들이었다.
그동안 마음에 두고 표현하지 못한 말들을 꺼내며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섰다. 소통 캠프를 통해 부모와 자녀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 2학년 됐을 때 하고 싶은 거, 3학년 됐을 때 하고 싶은 거 이렇게까지 계획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가고요. 실은 진로 문제로 아빠랑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 뜻에 존중을 하고 맞춰주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믿고 뒷받침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는 자기 욕심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분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부모들이 살았던 사회하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하는 판 자체가 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얘들한테 그대로 적용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도 그걸 갖다가 내가 100% 확신하건데 나한테 이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부모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양의 부흥고등학교 1, 2학년 진로 상담이 있는 날이다.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진로교사는 한 명. 한 명의 진로교사가 전교생을 진로 상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경기 지역 30여 명의 진로교사들은 각 학교를 돌며 진로 품앗이 상담을 하고 있다. 좀 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진로 방향이라던가 또 뭐 그런 학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파악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왔어요. 진로 품앗이 상담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 및 진학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하지만 부모의 관심사는 자녀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명문대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 아이들 또한 성적에 맞춰 대학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긴다. 그냥 다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정작 아이들을 위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막연히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가야 될 방향은 지금 경영이라는 쪽이 잡힌 거예요. 네. 그럼 됐고 지금 두 단계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 뭐냐면은 대학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 교사들은 학생들에겐 적성에 맞는 진로 방향이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충청권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부모의 성향과 자녀의 학습 태도가 합일점을 찾으면 진로 설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3이 나왔어요. 제가 2학년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일단 진로의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의 궁금한 거 성적 관련해서 대학과 연계시킨 그런 진학 상담 쪽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애가 진로를 확실하게 이제 못 잡고 이렇게 좀 우왕좌왕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애 특성에 맞게끔 확실하게 찝어주셔갖고 이게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엄마한테도 어떻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한테도 뭐 이렇게 복습하라 그런 것도 다 알려주시니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진정한 자녀 사랑은 성적과 입시 위주의 진학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도와주는 것이다. 자양고등학교의 진로 사랑방에서는 특별한 상담가를 만날 수 있다.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진로 사랑방을 지키는 분들은 진로와 상담 관련 강의를 20시간 이상 이수한 이 학교의 학부모들이다. 하영이가 하면은 참 잘할 것 같아. 근데 그게 결국적으로 성적, 학원, 친구 관계, 부모와의 갈등, 털어놓는 고민도 다양하다.
강남 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는 솔직히 말 못하는 얘기나 좀 그래도 친구들은 경쟁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학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더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외로 자살의 충동, 또 자퇴하고 싶은 충동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 아이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많이 울어요. 많이 우는 것을 보면 부모님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학과 선생님들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안쓰럽죠.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진로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이들이 거기에만 어떤 더 창의적인 꿈을 꾸기보다는 정말 어른들에 의해서 답습되는 그런 진로가 결정이 돼서 제가 꿈이 없는, 꿈꾸지 않는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행복할까?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직업에 대해서 먼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고요.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직업에 나쁜 점을 먼저 부각시키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왜 그걸 선택하게 됐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 엄마의 그 생각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단 행복하게 사는 조건 하에서 그게 제가 학부모로서 그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강요가 아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려면 부모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학생 수만큼 있는 인적 자원, 바로 학부모다. 마구 돌려서 얘는 이제 저어주고. 학부모의 재능 기부 덕분에 부평서중 학생들은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레스토랑 체험을 하게 됐다. 안 쉽죠? 어려워. 여자들이 왜 팔뚝이 굵어지는지 알겠어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이라 그런지 체험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편안해 보인다. 눌러 좀 떨어져. 이렇게 긁어주는 거야. 긁어주는 거.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보여?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학부모 자원과 진로 교육의 만남은 아이들을 꿈꾸게 하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학부모의 재능 기부는 진로 교육에 임하는 능동적인 자세일 뿐 아니라 백년지 대계를 위한 귀한 나눔이다. 이 카페나 이런 거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던 친구들이 와서 오늘 아이스크림도 만들어보고 이런저런 걸 해보면서 본인들이 새롭게 이런 직업에 대해서 이런 활동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흥미를 갖고 또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양고등학교는 학부모 참여가 원활한 대표 학교다. 천연 화장품 만들기 특강 강사 역시 이 학교의 학부모다. 감기 같은 거죠, 아이들? 완전 쏟아야 되겠다. 이 특강은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무엇이든 직접 경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스승은 없는 것 같다. 엄마들과 어머니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엄마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도 이런 또 직업을 갖게 되면 또 미래의 또 틈새 직업이라서 할 수 있는 공방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업계에 새로운 또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 진로 교육이 성숙해지기 위해선 진로 교사 양성, 학부모 참여 유도 외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이 속도로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 과거처럼 그냥 학교 선생님들만으로 교육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그 유관기관이나
그런 많은 자원을 갖다 적극 활용해서 그 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유관기관과의 자료를 통해 갖고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본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이올린 제작 명가의 재능 기부. 학교의 제안을 받아들여 체험장과 제작 기술을 사회에 환원한 덕분에 아이들은 바이올린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하게 됐다. 보통 뒷판 같은 경우는 나무 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앞판은 이렇게 돼 있잖아. 결이 다르네. 그치? 얘네들은 이렇게 가면서 이 양옆 사이드. 체험장 제공과 재능 기부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대여해주고 무상으로 악기도 수리해주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형성된 네트워크는 학생들을 위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 보통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서 경험을 못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데를 보내주니까요. 이제 더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 이런 분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에 좀 기분도 뿌듯하고요. 아이들한테도 아 세상에는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진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로 교육은 이제 막 눈을 뜨고 걷기 시작했다.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 환경과 꿈을 안내하는 진로 교사, 자녀의 꿈을 존중하는 학부모와 명장을 우대하는 사회. 네 개의 바퀴가 한 방향으로 굴러갈 때 아이들의 꿈은 현실이 되고 미래의 행복이 열릴 것이다. 장래 희망 직업이요? 유전공학자. 저는 의사요. 요리사요. 공무원이요. 간호사요. 파일럿이요. 건축가요. 소설가요. 농구 선수. IT 프로그래머요. 외교관이요. 수학자요. 개그맨이요. 변호사요. 아나운서요. 항공정비사요. 선생님이요.